안녕하세요. 양평일기입니다. 2층을 한식 응접실로 꾸미려고 하는데 오늘 기다리던 가구의 일부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조선시대 선비 가구를 재현하는 공방인 화한 가구를 소개합니다. 반다지, 문갑, 사방탁자, 소반 등 예전 부모님들께서 하나 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었거나 보아왔을 친숙한 가구들이 어느샌가 서양 가구에 밀려 우리네 집안에서 하나 둘 사라졌고 이제는 실생활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가구가 아닌 값비싼 골동품이 되어버린 조선시대의 고가구.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우리 조상들의 문화적 깊이와 미감이 반영된 조선의 목가구는 현대적인 아름다움과 예술성으로 오늘날 그 가치를 더 인정받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목가구는 우리 조상들의 높은 안목과 생활의 지혜가 가득 담긴 훌륭한 문화유산이자 한국적인 미를 대표하는 예술품이라고 생각해요. 옛 방식으로 못을 사용하지 않고 짜맞춰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들이 귀해져 버렸고 남아있는 일부는 인간문화재가 되어 이름을 걸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현실이라고 해요. 화한 가구는 관상용 작품이 아닌 실생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선 가구를 만들어 많은 이들이 사용했으면 하는 염원으로 만들어진 가구라고 합니다. 화한 가구는 조선시대 남성들이 글을 읽고 휴식을 취하며 손님을 맞이한 공간이었던 사랑방 가구를 그대로 재현한 가구로 가구의 크기와 비례, 재료, 만드는 방식 등을 그대로 옮겨놓은 기품이 있고 아주 멋스러운 가구예요. 조선시대 사랑방 가구의 디자인은 바로 평생 학문을 닫고 시서화를 즐기며 예술적 안목을 키운 선비들이었다고 해요. 예전 선비들은 가구를 집에 들이기 전에 목수 집으로 3년치 삭을 미리 보내고 목수를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미학과 철학을 전달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런 시간을 보내고 목수가 가구를 만들기 시작하면 변형과 수정을 반복하며 원하는 하나의 가구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고 해요.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유교 사상에 따라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사랑방 또한 소박하고 간결하게 꾸며졌다고 합니다. 예술가가 만든 예술품도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았던 솜씨 좋은 목수들이 짜맞춰 만들어낸 조선 가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사랑방 가구가 지닌 분할과 비래미는 완벽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화한 가구가 재현해내고 있는 가구는 조선시대의 사랑방 가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들의 공간인 안방 가구와는 다른데 예를 들면 경첩에 당초 문양을 넣거나 옷장에 자개로 꽃장식을 새겨넣는 등의 화려한 장식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문짝의 앞판은 오동나무로 제작되는데 판재를 불에 그을려 닦아내고 나뭇결을 그대로 살려내는 게 기본 모양새인데 크게 치장하지 않았지만 은근하게 절제미와 단순미의 멋스러움이 드러나는 그런 매력적인 가구이고 중국풍의 가구를 많이 따랐던 고려시대 가구나 궁중의 가구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네요. 화한 가구의 출발은 국내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미국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을 신축했는데 어울리는 전통 가구를 찾기 어려웠고 전 국립박물관장께서 영정조 시대의 선비 가구가 가장 우아하고 품격이 있다며 인사동에서 조선 가구의 해박한 지식과 신미안을 갖고 있었던 골동품 상점을 운영하던 변영숙 대표님에게 대서관저용으로 선비 가구를 만들어 보라고 권했고 이렇게 1988년 화한 가구는 시작됐다고 하네요. 국립박물관의 가구를 실측해서 그대로 재현해 만들었고 처음 만들어진 가구는 모두 워싱턴 대사관으로 들어가면서 미국에서 먼저 우리 가구 전시를 하면서 화한 가구의 절제된 멋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화한 가구는 청와대와 주미대사관, 주중대사관에도 들어갈 정도로 기품 있는 멋스러움을 인정받았다고 해요. 그 이후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도 일본에 지은 건축물에 화한 가구를 주문해 갔고 안도 다다오는 이렇게 모던하고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가구가 옆 나라에 있는 걸 보고 놀라워했다고 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 뉴욕 사택 응접실도 모두 화한가구 제품들로 꾸며질 정도로 화한가구의 절제된 단순미와 기품 있는 모습에 모두들 매료되었다고 해요. 화한가구를 처음 접한 건 2018년이었어요. 자칭 문화 건달이면서 뭣도 알고 내공이 상당한 친한 언니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사랑하시고 미적 감각이 너무나도 탁월하시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선생님 댁에 놀러 갔었는데, 처음 집에 발을 들여놓는 현관부터 거실 방방마다 화한가구가 놓여져 있었는데 마치 갤러리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잠시 둘러보실까요? 조선백자를 현대화시키는 데에 뛰어난 감각과 재능과 기술을 모두 고루 갖춘 참으로 바람직한 도예가라는 평을 받고 계신 토전 김희경 선생님의 작품도 화한가구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네요. 미니멀리즘, 팝아트, 초현실주의 작품을 통해 세계적인 현대미술가이며 반복되며 확산되는 도트무늬로 유명한 일본의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을 이곳에서 보게 되다니 놀라웠어요. 조명의 대가인 폴 헤닝센이 디자인한 PH 시리즈로 가장 유명한 덴마크 조명인 루이스 폴센과 모던한 디자인으로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명품 조명인 플로스, 그 외 멋진 조명들과 화한가구의 멋진 조합이 계속 눈앞에 펼쳐지는데 구경하는 내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극사실주의라고 불리울 만큼 실제 항아리 만들 때 온도차에 의한 빛 발행과 균열, 좌우의 비대칭 표현, 돌가루를 이용한 질감 등 사실적인 표현들로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선으로 유명한 최용욱 작가님의 달랑아리 작품도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됐어요. 화한가구와 어우러진 아기자기하면서 감각적인 소품들과 유럽의 모던하고 심플한 멋진 조명, 예술품, 블랙앤화이트의 패브릭 등 작은 것 하나를 사더라도 감각적이거나 또는 가치 있는 것들로 수십 년간 하나하나 수집해 오셨다는 말씀과 조선 가구의 멋에 대해, 예술품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깊이 있는 선생님의 조언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들의 조합이 이렇게 멋들어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과 연세가 70대이신 선생님의 놀라운 안목과 탁월하고 세련된 감각에 또 한 번 감탄하면서 나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나가면서 매일매일을 축제처럼 보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선생님 댁을 방문한 이후에 꼭 필요한 것들 외에 치장할 목적의 옷이나 명품 가방 등 소모품을 사는 대신 이제는 오래오래 옆에 두고 사용도 하고 감상도 하며 즐길 수 있는 것들에 관심과 손길이 가고 있어요. 하나, 둘 좋아하는 것들로 공간을 채워나가는 즐거움은 무척이나 큰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요. 전통적이면서도 심플하고 모던한 작품들과 멋진 조명을 하나하나씩 천천히 늘려나갈 계획이에요. 전통 가구는 아끼면서 바라보기만 하는 관상용 골동품으로서가 아닌 실제 사용해봐야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생활 속에서 바라보고 자꾸 만져보고 사용하면서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하니 깔끔하게 사용하면서 나의 손길을 자주 느끼게 해줘야겠어요. 관리법으로는 원목 가구가 그렇듯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꼭 짠 후 나뭇결 방향대로 닦아주면 되고, 가끔 동백 오일로 오일링 해주면 가구의 윤기도 되찾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용하는 사람의 손길에 따라 달라진다는 고가구의 매력에 푹 빠져보려고 합니다. 고가구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짜맞춤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늘도 묵묵히 고가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미니멀리즘의 극치인 화한가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알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상 양편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